호기심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것들이 사회에서 확장되는 걸 우리는 기본적인 기능적 생활 기술이라고 그래요. 실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기술들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기본적인 이런 학업 기술들이 충분치 않았을 때는, 그죠? 완전치 않았을 때는 사회에 나와서도 그거를 내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능적 생활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죠?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기술들이 기능적 생활 기술로 전환될까요? 정강민,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 아까 대답 안 했잖아. 홀똘히 생각하던데, 그래서 질문하면. 기능적 생활 기술이라는 거는 장복이라든지, 그죠? 물건 쇼핑한다든지, 그죠?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대중이용시설을 잘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세마기, 가감성제를 왜 배웁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써야죠? 물건 사기, 그죠? 좀 크게 봐서는 상업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할 때, 여자들은 또 캐시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캐시어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세마기를 배워야 돼요, 세마기. 5만 원짜리 받았는데 내가 17,000원치 물건을 저 사람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거슬러줘야 하는가, 그죠? 이런 거 응용될 수 있을까요? 지적장애인 2급, 3급의 사람들이 상당히 그 훈련을 필요로 할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그죠? 그래서 세막이라든지 읽기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특수학교에서 뭡니까? 일주일에 38시간 이런 시간을 한 20시간을 제빵, 제가 이렇게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니까 취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기본적 학업 기술들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부적응하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는 이런 추세로 또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특수학교에서 배우던 이력업과라든지 이런 걸 이제 대폭 줄여서 기초학업 과목에 충실하는 이런 것들 다시 나타나고 있죠. 이제 또 뭡니까? 필요하다면은 초입 수준의 직업 기술들을 학교에서 배워 나가는 게 좋아요. 그죠? 초입 수준의 직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 공통된 여러 가지 직업이 요구하는 공통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인사 잘하기라든지 또 시간을 엄수한다든지 이게 출퇴근 시간인지 점심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 이런 걸 개념적으로 익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뭡니까? 쉬는 시간에 제 시간에 복귀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직업 매칭은 뭡니까? 직업 매칭. 네? 직업 매칭이 뭐예요? 유아연? 직업 매칭이 뭘까? 네? 큰일 났네. 직업 매칭. 직업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직업이 한 몇 개 될까?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12,000개? 한 600만 개 될 거예요. 일자리. 그거를 뭡니까? 종류가 직업의 종류는 한 5만 개 됩니다. 그죠?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분화돼가지고 5만 개. 이 500만 개의 직업을 누구하고 매칭시켜야 됩니까? 근로자들하고 매칭시키는. 그 국가 차원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나면 실업률이 올라갑니까? 낮아집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미스매칭 되니까. 잘 안 맞으니까. 실업자들이 대략. 그러니까 개인 수준에서의 직업 매칭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개인 매칭. 예를 들어 유아은이가 대구에 있는 어떤 일자리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가지고 취직하는 이거를 매칭이라고 그래요. 그죠? 직업하고 사람하고의 잘 매칭되는 거 아닌가. 그게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 진로 전략으로는 뭡니까? 내가 선택한 직업이 전인적으로 나를 잘 충족시키고 있나. 전인으로서, 그죠? 흥미적성, 또 정서, 모든 면에서, 그죠? 직업의 정서적인 면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 직장에 가보니까 나하고 정서가 맞아야 돼요. 그죠? 그게 안 맞으면 뭡니까? 부적응하겠죠. 그죠? 또 뭡니까? 현재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라든지 전공 분야가 진로 목표와 일치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 직업 선택이라든지 직업 결정을 도피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뭡니까?
나 적응이 안 돼. 군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군대 가서 뭐 내가 다시 재정리해 보겠다. 뭐 이런 형태의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아, 우리 집안이 나를 서포트 못 해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참 많아요. 대학에도. 그죠? 여러분, 이 대구대학에도 알바하는 학생들 많죠. 그죠? 그 학생이 여유가 있을까요? 성적 장학금 받는 학생이 여유가 있을까요? 예?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예? 성적 장학금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지 않고, 덜 피곤하고.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당장, 그죠? 당장 융자 받아야 되고, 뭐, 생활비, 학비, 책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뭡니까?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면 뭡니까? 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적 장학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알바를 전전해가지고 몸살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간 쓰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또 자기 자신에게 최선의 심판자라는 건 뭡니까? 자기 충족적이라는 것이 내가 결정한 행동 또 내가 선택한 과정이 나에게는 최선이라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또 진로 발달에 있어서의 자극으로서의 한상 조금 비현실적인 그런 거죠. 특히 뭡니까? 청각장애인들 상담하다 보면 뭡니까? 자기 조건이 맞지 않은 그런 과다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상담사 일찍 조정할 수 있어야죠. 그죠? 또 뭡니까? 그 직무 진술이라는 건 잘못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다양하고 직업 분류가 많지만 또 그 개별 직업의 특성들을 봐야 됩니다. 그죠? 직장이라든지. 그죠? 또 뭡니까? 다양한 사고하기도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대안들 생각해 보는 이런 노력. 또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의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자기가 배운 거를 100%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50% 하는 직업 선택이 좋겠습니까? 예? 자기 자신이 배운 기술, 교육에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선택이, 진로 선택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죠? 또, 내가 가진 직업 요건은 뭡니까? 변화 가능하다. 그죠? 시기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변화 가능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장애인들에게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죠? 또 뭡니까? 이직이나 전직 경험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는 좀 나쁘게 평가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력서 들었다 보고 뭐 알바라든지 직업을 여기저기 전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죠? 아, 이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인 것보다 불안정한 사람인가 보다 또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판단을 많이 했지만 이제 세상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미국 사회는요. 이 학생들 대학 4년 졸업하고 이력서 받아보면요. 직업 경험이 한 7, 8개가 보통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왜냐하면 학생들 고등학교 마치고 거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하거든요. 그 대학도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하는데, 추구하는데 그 사이 많은 직업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하지 미국 사회는 단점으로 보지 않고 하는 게 우리 사회와 다른 게 문화적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뭡니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걸 이력서상에 굉장히 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직업 사다리를 이렇게 계속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죠. 그죠? 한 직업을 그만두면 그 이후에 직장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사회적 차이. 그러나 우리도 이제 점점 달라질 거예요. 그죠? 달라지고 미국처럼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는 그런 전직의 횟수가 굉장히 더 늘어날 거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우리도 이제 이런 그 스카웃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스카웃 된다. 지금 서울 쪽에 있는 대학 교수들을 어떻게 채용하냐 하면은 미국에서 박사하고 연구 많다고 바로 쓰지 않습니다. 그죠? 대체로 어떻게 쓰냐면 지방 대학에서 잘하고 있는 교수들을 이렇게 뽑아갑니다.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에게도 뭡니까? 이 직업 경험이라는 것은 또 전직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직업적으로 누적 때는 그거를 상담사들이 잘 이해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죠?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비교적 짧은 직업 경험 기간이었지만 그거를 긍정적인 면을 상기시켜 준다든지 그죠? 또 거기서 얻은 좋은 면들을 부각시켜 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진로 지도에 있어서는 자기 이해를 장애인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죠? 내가 가진 기대라든지 그죠? 또 열망, 또 내가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직업적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도록 하면 좋겠죠, 그죠? 또 신체적 특성, 어떤 장애가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또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죠? 또 가정 환경, 또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진로지도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같은 지적 장애인이라도 뭡니까? 부모의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대구시의 특수학교 학생들이,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예?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한 5천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5천 명. 5천 명 중에 한 300명은 뭡니까? 장기간 무슨 뭐 과외 활동을 많이 했대요. 뭐 악기를 만진다든지 또 뭐 발레를 한다든지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들. 예능 교육을 굉장히 학교에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식, 장애 자녀들의 어떤 진로를 보는 관점이 대다수의 부모들과는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 뭡니까? 체격이라든지 용모, 그죠? 건강 상태 중요하죠. 그죠? 또 지능, 또 표현되는 성격, 그죠? 자기 성격이 직업과 어떻게 잘 맞을지, 또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경제적 위치를 SES라 그래요. SES. 네? 뭡니까?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 SES라는 건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를 줄여서 말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의 가정의 어떤 사회경제적 위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상중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객관적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을 진로와 혹은 직업과 장차까지 직업과 관련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수준인지, 또 어느 정도 열망이라든지, 또 그런 뭡니까? 가지고 있는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직업적 철학이 있어요? 직업관이 있습니까? 자기 이해를 하는 과정이 진로지도, 그죠? 진로 상담에서는 첫째예요, 그죠?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뭡니까? 직업 세계를 이제 이해할 거예요, 그죠? 사람에 대한 이해, 장애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뭡니까? 직업 세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도대체 직업이 몇 개지? 노동시장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 대구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지? 어느 쪽으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지? 또 장차 10년 안에 더 일자리가 늘어날 직업은 어디지? 여러분 재활상담사나 특수교사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왜 늘어납니까? 네? 네? 장애 학생이 늘어나거나 유지되더라도 뭡니까? 교사 학생 비율은 자꾸 낮아집니다. 지금 4.5라든가 이제 1.3으로 갑니다. 한 5년 안에 1대2로 궁극적 1대1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장애 학생 한 명당 교사 한 명. 자, 특수학교 교사는 앞으로 임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일반 학교는요. 급격히 아무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도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전망들이 여러분들 요즘은 통계 기술이나 이 컴퓨터가 발달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 과학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 그죠? 여러분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뭐 취미로 해도 동아리 활동으로 해도 굉장히 앞으로 좋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앱에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좀 할 거예요. 왜? 이제는 스마트 세상이 오고 있어요. 또 제품이 다양화됩니다. 과거에는 획일적인 표준화된 방식이라면 이제는 뭡니까? 다양화되고 전문적일수록 더욱 각광받는 거예요. 그죠?
그죠? 같은 내과 의사가 아니에요. 이제 내과 의사라도 뭡니까? 심장을 전문으로 한 사람, 또 어떤 부분을 전문한 사람, 췌장을 전문한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그 사람들 몰라요. 2년 후에 지식이 확 바뀌어요. 그죠? 정보가, 의학 정보가 확 바뀝니다. 또 고도화,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죠? 내 친구 중에 내과 병원장을 하는데 박사예요. 경대 의학 박사인데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요. 왜 가냐면 세미나 받으러 가요.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30대 여교수한테 배운대요. 용어도 잘 못 알아듣겠대요. 네? 많지 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네? 또 직업의 종류가 이제 더 늘어나겠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직업 세계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뭡니까? 장차 불만족이라든지 부적응,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적응을 그런 면에서 뭡니까? 여러분 다행이죠, 그죠? 네? 직업을 연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직업의 성질이라든지 또 작업 조건, 그죠? 또 요구되는 교육이라든지 훈련 정도, 보수. 여러분 1차적으로 월급 많이 받아야지 이런 사람 대다수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지 가지. 그죠? 또 돈보다는 뭡니까? 승진이 빨리 되는 직장이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장래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으로는 뭡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또 지식들을 바탕으로 뭡니까? 내게 가장 올바른 직업, 알맞은 선택이 어느 것인가. 그죠? 그래서 잠정적인 진로를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직업 준비를 합니다. 그죠? 직업 준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그 전공을 선택할 건지, 어떤 직업 교육을, 어떤 학원을 다닐 것인지. 그죠? 또, 이런 그 직업 훈련 과정이 시작되는 것도 직업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직업 준비 경험을 통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선택한 내 직업이 내게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또 진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죠?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직업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대학 과정이라는 거. 또 장애 학생들은 또 다른 경험을 가지겠죠. 그죠? 4년제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공과를 간다든지 또 노동부 산하에 얻는 2년 과정의 어떤 직업훈련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요즘은 뭡니까?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학교도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직업의 나열, 그죠? 선호하는 직업 대안들을 쭉 해봅니다.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졸업하고 가야 할 직장이 어디고, 거기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복지관, 공단, 학교, 여러 가지 상황, 시설, 그죠? 또, 이런 직업 세계를 자기 자신과 매칭시키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특히 뭡니까? 할 수 있다면은 직업 잠재력을 좀 더 개발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특히 뭡니까?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공학 장비라든지 보상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청각장애인들이 어떻게 할 건지, 또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내성마비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조공학기기나 이런 공학 장치들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또는, 뭡니까? 취직을 하기 전에 그런 거를 잘 쓰고 적합하도록 맞추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또 공학기술들도 빠르게 변화하니까 그런 시사성 있는 정보들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지난해 1년 동안 연구년을 보내 미국 위스콘신 대학이 그 공학센터가 있어요. 직업재활학과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학생들 많이 있는데 거기는 공장과 같은 큰 건물에 연방정부가 지어진 건물에 이 공학센터가 있어요. 큰 공장과 같아요. 그 안에서 온갖 장비들, 장치들을 또 개발하고 그죠. 또 이미 상업적으로 개발된 거 가가지고 맞춰본다든지 또 빌려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장애인들의 뭡니까? 직업 대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담사들은 뭘 해야 합니까? 특히 장점보다는 뭡니까? 학생들의 장점, 그죠? 스트렝스, 강점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현대 패러다임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 또 안 되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뭡니까? 잘하는 부분, 또
또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가능한 영역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상담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 가지고 발현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거를 기술화시키는 이런 노력.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좀 성격이 밝다든지 사교적인 학생들은 뭡니까? 그런 쪽을 계속 더 살려주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하겠죠. 그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신경 근육 경험들을 보상하는 것들.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직업교육,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 많이 발표를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이 프레젠테이션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표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게 참 중요할 거예요. 그죠? 한 번보다는 뭡니까? 두 번이 더 많은 뭡니까?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발표 때는 어떻게 해야지? 또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야지? 뭘 준비해야지? 어떤 자료를 보여줄까? 뭐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직업 세계를 매칭시키는 그런 걸 한번 봤어요. 그죠? 사회복지사 같으면은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설득력이.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뭔가 또 굉장히 교육이 필요하겠죠. 또 문제 해결력이나 창조력이 있어야 됩니까? 보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또 팀워크 영역은 어때요? 복지관에서 팀워크를 갖춰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주도성이 필요합니다. 그죠? 주도성. 또 사회복지직은 약간의 위험성이 있죠. 그죠? 위험성이 있고. 또 체력도 적정 수준 요구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우선 장애인들을 한번 스크리닝하고 그 이후에 어떤 매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직업 체계를 매칭시키는 방법으로서. 또 여러분 직무 분석을 잘 압니다. 그죠? 직무 분석. 지난 여름에 7월 달에 부산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평가를 가보니까요. 서류를 잘 해냈더라고요. 잘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직무 분석표를 잘 갖춰놨어요. 그것도 평가 항목에 듭니다. 그죠?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장애인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잘 분석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죠? 어떤 직업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장애인 직업 진로와 관련해서 직업이라든지 또는 진로 흥미를 이해하는 일이라든지 또 노동시장에 그런 유용한 직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자료로서 그죠? 또 직업에 대한 현장 방문에도 직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또 현장 관리라든지 근로자들과 만나는 일이 직무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얻는 자료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죠? 또 특정한 개별 직업이 요구되는 요소 기술들, 컴포넌트 스킬, 컴포넌트 스킬은 아주 잘게 쪼개놓은 그런 직무상의 어떤 기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뭡니까? 학생의 기술 수준을 원하는 직업에 비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또 입직에 필요한 기술 수준, 입직에 필요한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학생이 지닌 기술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쭉 해고 갭이 큰 데는 뭡니까? 단계별 훈련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학생의 직업적 선호를 파악한다든지, 그죠? 또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확정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순회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역사회를 지적장애인과 이렇게 같이 투어하다 보면 뭡니까? 장애인들이 호기심 끄는 가게, 그죠? 항목, 또 직업, 그죠? 활동,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을 대동하고 직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직업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과제 분석하는 것이죠. 그죠? 또 학생들의 현재 기술 평가하고 대안들 직업, 그죠? 이런 교과 과정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로 지도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을 사용하는 연속적 활동을 진로, 직업이라면은, 그죠? 또 이런 직업과 교육과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생각하는 것들, 그죠? 사고 수준 또는 육체적 활동과의 관계를 우리가 고려해야 하고, 그죠? 또 개인의 어떤 의식 발달이라든지 사회생활과의 관계, 그죠? 또 문화와 직업이 가져오는 어떤 특정한 결과의 어떤 실제적 행위와의 관계, 그죠? 또 생계를 얻는 것, 또 여가를 즐기는 일, 이런 것들이
직업과 교육과의 관계가 있다. 그죠? 직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또 뭡니까? 진로 지도는 사회적 책임감이라든지 개인의 마음 또는 인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학 또 기술이 활용될 그런 기회가 더욱 커지는 것이 진로 지도 또 직업 지도의 어떤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철학적으로는 뭡니까? 철학적 기반들을 살펴보면은 직업 진로 교육은 발달 이론은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개인의 어떤 성숙성에 이론을 초점을 둡니다. 성숙성이라는 건 뭡니까? 진로 인식에서부터 직업 탐색 또는 직업 구체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발달 과제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발달 과정을 이행하는 성숙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들이 발달 이론입니다. 그죠? 또 분류학적 이론은 뭡니까? 직업의 많은 5만 개 직업을 그룹핑한다든지 그죠? 또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여러 특성들을 그룹핑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복잡한 정보들을 범주화시키는 노력이죠. 그죠? 많은 5만 개의 직업들을 뭡니까? 500개로 줄이고 또 500개를 뭡니까? 100개로 줄이고 100개를 20개로 줄이고 이런 노력이 뭡니까? 분류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왜 분류를 합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왜 질병 분류를 할까요? 질병 분류의 제일 큰 이점은 뭡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정신분열증, 왜 노이로제, 또 노이로 중에는 또 어떤 노이, 왜 이렇게 또 불안장애는 어떤 노이, 왜 나눌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 수많은 사회 현상들을 또 인간의 어떤 현상들 자꾸 이렇게 범죄시키려고 하는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한번 물어봐. 좀 그죠? 정선우 뭐래? 네? 그 토의할 필요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답이 나와야 되잖아. 왜 여러 복잡한 사람 연구자들은 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문제, 인간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범죄화시키려고 노력하는가? 많은 직업들을 왜 범죄화시켜서 있는 첫 번째 이익이 뭡니까? 김혜설 한번 답해볼까? 왜 분류 유형에 관심을 가집니까, 여러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해하면은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상담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치료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이익이 그겁니다. 이제 많은 분류를 통해서 뭡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손쉽게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첫째입니다. 이제 많은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을 때, 그죠? 또 구성주의 관점은 뭡니까? 구성은 뭡니까? 컨스트럭트를 보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구조되어 있어요? 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붕과 천정과 기둥과 벽과 출입문과 창문 또 베이스먼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잘 되어 있나를 살펴보는 거죠. 기능적 관점에서는 뭡니까? 기능적 관점에서 기능상으로 직업을 여러분들이 또 사람을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수학적으로 고기능하는 인간 집단이라든지 그죠? 또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이렇게 분류하고 그래서 내용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상 진로지도 직업 진로지도를 잘 하려면 what이 중요하죠. what 그죠? 뭘 해야 되느냐? 또 뭡니까? how도 중요하죠. 그죠? how 무엇이라는 걸 확정하고 나면은 진로교육, 직업 진로지도는 이런 내용을 담아야 돼. 그러고 나면 뭡니까? 이것을 상담사, 예비 상담사, 그죠? 상담 교육 받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이 강의식이 좋은지, 그룹 토론식이 좋은지, 아니면 체험식이 좋은지, 아니면 비디오를 보고 뭐 롤플레잉이 좋은지, 뭐 여러 가지, 그죠? how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죠? 그죠? how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프레젠테이션도 how, 그죠?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까, 그죠? 그래야 뭡니까? 저렇게 좋은 학생이 없겠죠. 그죠?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좀 집중. 그러니까 뭡니까? 발표할 때 여기만 집중하지 않고, 그죠? 상호작용하는 게, 눈 맞춤, 아이 컨택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죠. 또 우선순위, 그죠?
가르치는 중에 어느 걸 먼저 계열성 이런 걸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직업교육의 통합성이라는 거죠. 통합성. 빠진 부분이 없는지, 균형이 잘 맞는지, 주어진 시간 안에 적절히 진로 교육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또 지향성,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인간 지향적이냐, 또 직업 지향적이냐, 그죠? 또 사회 지향적이냐, 여러 가지 뭡니까? 구성주의 관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민주사회 속에는 뭡니까? 개인이 지니는 역할이 다 중요하다. 사회는 뭡니까? 이 톱니바퀴와 같아서 그 구성은 개인들은 뭡니까? 이 톱니바퀴 중에서 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처음 나가면서 갖게 되는 태도는 주로 어떤 게 많아요? 한 6개월 하고 보면요. 복지관에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죠. 그죠? 자기가 빠지면 복지관 안 돌아갈 것 같지만 어때요? 자기가 빠져도 유능한 사람은 또 많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 성인된 기준들을 해야 돼요. 그죠? 직업교육, 진로교육이 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된 또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나든지 이런 것이 맞아야 되죠. 그죠? 그런 규범에 맞지 않은 그런 직업들이라는 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그죠? 또 뭡니까? 행복하다는 것들, 또 생애 학습에 이르는 과정이라든지 기회는 많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직업 선택할 때도 뭡니까? 같은 직장이라도 뭡니까? 연수를 많이 보내는 직장, 뭐 이런 게 좋을 거예요. 또 대학은 할 때 학비 보조나 또는 시간을 좀 할애해주는 직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뭡니까? 생애 학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또 뭡니까? 고용은 존경심이라든지 또 존엄성, 독립성을 준다. 그죠? 내가 사회라는 큰 기계의 일부지만 뭡니까?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이런 심리적 상태는 중요하겠죠. 그죠? 또 뭡니까? 나는 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내가 독특한 사람이랑 알릴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질적 교육이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직업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김영란법 알지요? 그죠? 우리 사회가 지금은 너무나 연줄로, 그죠? 또는 너무나 청탁이나 이런 공직사회 부정부패로 굉장히 불이익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차 교정될 거라는 그런 기대에서 뭡니까?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되겠다. 부적응이 있더라도. 그거는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아까도 발표했지만 사회정의라는 수준에서 뭡니까? 누구나 공정한 기회, 그죠? 기회에 있어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철학들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는 뭡니까? 더 이상 학업적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 개인의 고유성, 성취, 또 개인의 고유한 목표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 가치관을 형성한다든지 또 기능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 적응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인성, 또 가치로운 가족 구성은 윤리적 시민의식,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업교육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제공한다. 그죠? 사회를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구성원의 자질을 갖게 하는 걸 뭐라고요? 진로교육, 그죠? 또는 직업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죠? 또 인구 변화와 실용적 기반, 지식과 행동 사이의 연결,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죠? 기회의 문제, 그죠? 지식,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뭡니까? 학교에서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죠? 가급적이면 3D 프린팅 기술도 배우고 무슨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그죠? 진로 무슨 상담 자격증도 받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실력은 비슷한 게 아니죠. 준비한 사람에게 뭡니까?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공평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은 법이에요. 그죠? 또 기회가 먼저 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준비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조는 좀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죠?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회생활도 내가 따로 하고 있지만 항상 직원들에게 교육은 뭡니까? 무슨 계획서나 사업 계획서를 뭐 보고서를 만들더라도 하루 이틀 전에 완성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죠? 마감일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뭡니까? 하루 이틀 전에 요즘 전부 온라인 접수예요. 접수시켜 놔가지고 살펴볼 때 분명히 또 거기 완전한 일이라는 없기 때문에 또 부족 부분이라든지 오류 또 잘못된 거 이런 거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뭡니까? 남들하고 경쟁해서 앞설 수 있지. 임박에서 나는 그러니까 뭡니까? 공평한 기회가 지어졌더라도 뭡니까? 준비가 잘 된 사람, 준비가 먼저 된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진로 지도나 직업 교육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거예요. 그죠? 항상 뭡니까? 준비된 사람. 준비되면 뭡니까?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듬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제물도 여러분이 자꾸 좋은 방식으로 다듬을 수가 있는 거죠. 직업교육의 특징을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이건 칼빙이라고 그러다가 켈빙 혹은 뭡니까? 칼빈, 존, 금욕적 직업관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지금은 신의 준 소명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어 하고 신성한 것이고 직업에는 윤리적 교범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켈빙은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죠? 또 사람은 직업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해야 된다. 굉장히 절제된 생활하고 부지런히 하면은 뭡니까? 세속적인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죠? 신은 뭡니까? 절제되고 부지런한 걸 요구한다고 켈빈은 본 겁니다. 그죠? 직업교육은 뭡니까? 그 시적 관점에서는 인력 개발, 자원이라 그래요. 인적 자원이라 그러죠.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이 중요한 자원일까? 생산의 3대 요소를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생산의 3대 요소는 뭐지? 생산의 3대 요소. 경제학 원론 안 배워도 알게요. 뭐예요, 첫째가? 생산 3대 요소. 뭐 답해봐 좀. 정학미 생산 3대 요소. 자본과 설비와 인력. 여러분 그 정도 안 돼? 큰일 났네요. 면접가만 다 떨어지십니다. 여러분 상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 경제에서. 뭐 있어야 돼요? 공장이 있어야 뭘 만드는데 이거 만들어내고. 세 번째는요. 완전한 자동화는 없어. 사람이 있어야 돼. 인력이 있어야 돼요. 세계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 요소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력이 발전했다는 건 뭡니까? 일적 자본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고. 근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공장 사장이라면은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믿었겠어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공장 사장이다. 세 가지 중에 제일 믿어본 건 뭐겠어요? 빨리 대답 좀 해봐. 자본이 제일 믿어봐요. 그 다음으로는 설비, 그 다음으로는 인력. 인력 관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생산자, 고용주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 인력 관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석이 많아야 돼, 안 많아야 돼? 부지런한 게 좋아야. 휴식은 많이 주면 줄까, 적게 주면 줄까? 보너스는 얼마를 줄까? 명절 연휴는 며칠로 줄까? 그죠? 심지어는 뭡니까? 가족 관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경영자가 좋은 관리. 부인에게 화환을 보내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왜? 그 사람이 굉장히 건전한 생활, 개인적으로 만족된 생활을 할 때 뭡니까?
공장이 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지금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핵심 요소는 인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노무 관리라든 인사 관리 이런 게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점점점 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컨설팅 하는 요소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생산의 3대 요소 중에 제일 불안정한 요소를 뭘 본다고요? 사람으로 보고. 사람은 정서적 변동이 큽니까? 안 큽니까? 기계는요? 돈은요? 기계는 이렇게 노화돼, 그죠? 자본은 뭐, 변동성이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아마 진로 상담이나 직업 진로 지도도 마찬가지일 거죠. 이런 변덕스러운 인적 요소를 어떻게 좀 더 효율성 있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건가가 여러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죠? 상담 과정, 또 진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공공이라든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뭡니까? 건전한 기본 교양이 잘 돼야 된다. 그죠? 사회 규범에 맞는 직업, 또 어떤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려는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죠? 또 노동시장에 유용한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전에 선배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현장하고 너무 안 맞다. 이론하고 실제하고 간격이 너무 커요. 교수님 이런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법률적 지식, 입법 내용이 자꾸 바뀌고, 법규가 바뀌고, 또 뭡니까? 기술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담사가 뭡니까? 배우는 걸 게을리 하다가는 뭡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지식과 기술이 윤리적으로 뒤처진 그런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까 의사 이야기도 마찬가지 얘기죠. 70년대, 80년대 의대 졸업을 한 의학 박사 한 의사들은 뭡니까? 새로운 의사들 따라가기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용어도 다르고, 또 지식 체계. 이게 자꾸 변화한다. 그죠? 뭡니까? 요즘 노화라든지 또 성인병에 관한 지식도 자꾸 또 식이요법도 바뀌어요. 과거는 식이요법을 약 먹고 운동하고, 이제는 또 뭐더라? 저탄소 고지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것도 바뀔 거예요. 그 이론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게 뭡니까? 잡곡밥을 먹이지 않고 삼겹살이나, 그죠? 소고기 먹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탄수화물 중. 자꾸 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방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근데 요즘 지방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과거에 1980년대 스웨덴 과학자들이, 미국의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방은 완전히 비만의 최악이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지방질을 다 뺐어요. 식단에서. 그 결과 뭡니까? 당뇨병이라는 더 현대병이 더 늘어나죠. 그죠? 이런 것처럼. 또 더 뚱뚱해져요. 그죠? 뭡니까? 그 국수나 살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비만이 더 오는 이런 경우죠. 또 뭡니까? 평생교육, 생애교육이 되어야 된다. 진로교육은 이제는. 또 이 국가적으로 또 이 재분배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 가진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미국 교육 제도를 부러워하는 건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뭡니까? 흑인이라든지 아까 말한 여성 또는 장애인이 의대를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해줬어요. 그죠? 또 내가 가난한 집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지만 국가가 학비하고 생활비 다 되지. 이런 시스템이니까 교육 기회가 공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뭡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불공정한 그런 경쟁 체계예요. 그죠? 요즘은 어때요? 자식들을 대학은 다 보내주고 집까지 사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부모 잘못 만나면 뭡니까? 이제는 도저히 사회적 기회를 못 얻는. 이게 자꾸 이제 앞으로 교정되어 나가야 할 거예요. 그죠? 이건 수퍼의 이론입니다. 수퍼는 뭐라고 했어요? 무지개 이론이에요. 그죠? 무지개. 발달 이론 갑니다. 그죠? 이론을 좀 더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능력, 흥미, 성격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또 뭡니까? 이런 특성들이 일련의 직업을 갖게 해주는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또 직업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반면에 사람들도 직업에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킨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직업과 관련한 자아 개념은 성숙기까지 이렇게 안정되지만 이 안정이라는 것도 뭡니까? 환경의 영향을 지배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진로 성장, 진로 탐구, 진로 설정, 진로 유지, 진로 쇠퇴와 같은 5개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안에도 좀 더 세분화된 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진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또 진로 패턴이라는 그런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그죠? 또 이 생애 발달, 진로 발달은 현실 검증이라든지 자기 개념의 발달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또 이거는 뭡니까? 전적으로 환경이나 개인의 지배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절충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개인이 사회, 자기 주변 환경하고 이렇게 절충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진로 결정, 진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개인과 사회 요인들을 상호작용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속한 SES라든지 또는 부모의 기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죠? 또 직업적 만족은 삶의 만족과 유사한 개념이다. 어떤 직업을 잘 성취하고 자기 충족하느냐.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개념들을 잘 실천하느냐 아니냐, 실현하느냐 아니냐. 또 직업 생애는 굉장히 사회활동과 가정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는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교수님 중간고사를 어떻게 냅니까? 중간고사는 교재 중심이에요. 교재 중심이라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까지 발표한 내용들 중심으로 나오는데 한 20% 정도는 뭡니까? 유인물을 미리 중간고사 한 2주 전, 기말고사 한 2주 전에 예고하고 그 중에서 한 20% 유인물 하나 둘을 선택해서 그죠? 2주차라든지 4주차라든지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미리 예고해서 거기서 문제 내도록 할 테니까 그 기출 문제는 잘 안 되잖아, 그죠? 아까처럼 2조, 3조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안 내면은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이 있고 퀴즈를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은 유튜브 자료 가지고 내가 퀴즈를 몇 문제, 서너 문제 내려고 했는데 그게 월요일 정오까지 안 올려지면은 뭡니까? 퀴즈 내기도 어렵고 다른 학생들이 수업 토론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져간 자료 있죠. 그죠? 오늘 수업 시간 중에 뭐든 집에 가서 완성시켜서 다음 주에 토론하고 제출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그게 100% 완성되지 않았다면 다음 주에 가자 수업 시간 중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소개하고 제출하는 걸로 그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유튜브 자신 없어요. 그런 학생 없지. 수업 계획서 따라가면 하고 또 뭐 유튜브 TV나 이런 거 내가 네이버 게시판에 올려놨지 싶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